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시장 점유율 66%는 좀 심하다, 심해. 예? 좀 심하다 이거죠. 안녕하세요. 오디오 웹진 풀레인지의 오디오 칼럼니스트 주기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요즘 갤럭시 버즈 플러스하고 에어팟하고 이렇게 비교한 영상들 지금 나가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리뷰라기보다는 개인적인 소회라고나 할까요? 그런 거를 좀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가지고 이번 영상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무선 스피커를 사용을 안 했었거든요. 그리고 무선 스피커가 음질이 나름 좋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전혀 기대를 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기대 이상으로 음질은 최소한 갤럭시 버즈 플러스에 대해서는 기대보다는 음질이 상당히 좋았고 사용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저는 상당히 재밌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무선 스피커를 사용을 안 하다가 무선 스피커에 대해서 처음 관심을 갖게 됐던 게 사실은 그 에어팟이 전 세계 무선 이어폰 시장의 시장 점유율이 66%가량에 달하고 점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모든 수많은 학생들이나 젊은 층에서 이 에어팟을 갖고 싶어 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과연 이 에어팟이 음질적으로는 얼마나 성능이 뛰어난 것인가 그게 이제 궁금해져 가지고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기사를 제가 연합뉴스에서 접하게 되었는데 그 기사가 미국 컨슈머 리포트에서 공동 단체로 이제 리뷰 평가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에서 어찌됐든 그 리뷰 평가 테스트가 아주 완벽하게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를 떠나서 어찌됐든 거기에서 갤럭시 버즈가 1등을 했어요. 갤럭시 버즈가 1등을 했고 에어팟 같은 경우가 49등을 했어요. 49등이면은 거기에서 지금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전체 종류가 한 60몇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전체 종류가 60몇 가지면은 거의 현존하는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제품을 거의 다 통틀어서 테스트를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참고로 미국 컨슈머 리포트는 소비자 연합 그룹입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어떤 특정 브랜드라든지 특정 뭐 광고 업체라든지 뭐 그런 데보다는 좀 더 좀 분리 독립이 되어 있는 그런 매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49등한 제품은 전체 시장 점유율 66% 압도적이죠. 참고로 삼성 제품 같은 경우가 10%가 안 돼요. 뭐 한 6%인가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나마 한 2, 3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거의 한 10배 차이가 나는 거죠. 10배 차이 정도가. 뭐 한 두세 배 차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이제 이해가 좀 안 됐던 거죠. 그 정도로 에어팟이 좋은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관련 제품들을 다 구매를 해가지고 현재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에어팟을 사용을 했을 때 저한테는 구조적으로 맞지가 않았어요. 음질은 둘째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착용감 때문에 저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제 귀에다 꽂으면은 너무 헐렁해요. 제 귀에는 맞지를 않습니다. 아예. 제 귀에는 아예 맞지가 않아요. 너무 헐렁거려 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낄 수가 없어요. 일단은 착용이 돼야 사용을 할 거 아니에요. 제 귀에 끼우면은 그냥 무슨 그 갈고리 같은 무슨 뭔가 고리를 이렇게 걸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이 됐다라기보다는 뭔가 걸쳐져 있는 듯한.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불안해서 음악을 편안하게 들을 수가 없어요.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음질은 둘째치고 편하게 착용이 돼야 되는데 착용이 안 되다 보니까 저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거하고 음질은 또 별개겠죠. 근데 이거는 거의 완전히 오픈형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요즘 제품들은 다른 제품들은 다 이어 TV 안에 이제 사이즈별로 개인마다 이제 귀 크기에 따라서 크기를 조절해 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어 TV 한 3가지에서 많게는 5가지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이어 TV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귀가 좀 작은 분들은 오히려 귀가 아플 거고요. 저처럼 귀가 좀 큰 분들은 아예 그냥 놀아요. 거의 고정이 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음질적으로는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밀착이 되지 않으니까 소리가 세겠죠. 그러니까 이어폰이 재생을 하고자 하는, 이어폰이 전달하고자 하는 음이 100%가 귀 속으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은 귀 바깥으로 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의 밀도가 떨어져요. 소리의 정확성이 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에어팟이 전 세계적인 히트 제품이 됐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원래가 애플이 마케팅을 잘하잖아요. 감성 품질이잖아요. 감성 품질. 그거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저도 애플 제품을 사용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아이패드도 지금 집에서도 쓰고 있고 사무실에서도 쓰고 있고, 그리고 아이폰도 사용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근데 그에 비해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는 착용감이 지금 사실상 저희가 무선 이어폰을 뭐 2-3가지만 사용을 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계속 사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있는 중이에요. 뱅얼룹슨이라든지 소니라든지 제나이저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지금 계속 사가지고 비교를 해보고 있거든요.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보려고.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제 귀에는 착용감은 갤럭시 버즈가 제일 좋았어요. 갤럭시 버즈가.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되죠. 귀에 꽂고 있으면은 안심이 되죠. 뭔가 착용을 한 듯한, 몸에 딱 맞는 듯한, 뭔가 좀 위안이 되고 안심이 되죠. 걱정할 필요가 없죠. 일단은 착용감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부터 먼저 좀 차이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음질적인 부분에서 얘는 이어팁을 원하는 대로 사이즈대로 갈아가면서 밀착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어폰에서 재생하고자 하는 모든 대부분의 음이 제 귀 속으로 전달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저음이라는 것은 빈 틈이 생기면 저음이 새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저음의 임팩트라든지 볼륨감이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완벽하게 밀착이 되기 때문에 저음의 품질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훨씬 더 풍부한 소리를 재생을 하게 되죠. 풍부하면서도 깊이 있는 소리를 재생을 하게 됩니다. 참고로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 최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페어링을 하자마자 전용 앱이 활성화가 됩니다. 자동으로. 그럼 그 전용 앱에서 EQ 모드를 6가지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풍부한 모드, 선명한 모드, 아니면 저음 강조 모드, 그런 EQ 모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EQ 모드 중에서 한 2-3가지 정도를 선택해 가면서 사용하시면은 장르에 따른 차이점,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른 변수, 그런 변수들을 거의 대부분 극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선명한 소리를 원한다고 하면은 선명함 강조 모드라든지 그런 거를 사용하시면 아주 선명하게 뭐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음이 좀 풍부하고 좀 깊이 있는 사운드를 듣고 싶다고 하면은 저음 강조 모드, 아니면은 모든 내역을 더 풍부하게 선명하게 듣고 싶다, 그럼 풍부한 모드, 이런 식으로 변형해 가면서 사용하는 게 거의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EQ 모드를 바꿔가면서 사용했을 때 음질적인 만족도도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사실 우리가 이제 뭔가 상품 2가지를 비교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가격이 똑같은 제품들끼리 비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팟 2세대하고 갤럭시 버즈 플러스하고 출시 가격이 비슷해요. 근데 문제는 삼성은 판매를 좀 공격적으로 해서 그러는지, 부정적으로 보자면 가격 방어가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기다리면 싸게 살 수 있다는 게 긍정적인 거죠. 어쨌든 싸다고 나쁠 건 없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출시하자마자 가격이 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제가 방금 확인하기로 분명히 갤럭시 버즈 플러스였는데 149,000원까지 나와요. 얘 같은 경우에는 싸게 샀을 때 한 170,000원 후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싸게 샀다라고 생각하는데 179,000원에 산 것 같아요. 벌써 한 3만원 차이가 나버리죠. 그러니까 가격이
똑같다면 모르겠는데 심지어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가격도 더 저렴해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성능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당연히 더 낫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질적으로도 보기로도 그렇고 착용감이나 편의성 면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물론 아이폰에서 사용했을 때는 어떨런지 모르겠는데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사용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얘가 더 낫습니다. 압도적으로. 사용법이라든지 편의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도요. 그리고 그냥 아이폰에서 사용할 때도 음질도 얘가 훨씬 더 나아요. 물론 음질이라는 측면은 주관적인 변수 때문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나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쪽 에어팟 음질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더라도 포괄적인 면에서 음질의 완성도는 갤럭시 버즈 플러스가 훨씬 더 낫습니다. 소리의 풍부함이라든지 해상력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음질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갤럭시 버즈가 훨씬 더 우수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얘네 둘이는 저는 얘네 둘이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는 가격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거 둘이가 경쟁 모델이라고 생각하고 비교를 처음에 했었는데 얘네 둘은 경쟁 제품이 안 돼요. 갤럭시 버즈 플러스의 경쟁 모델은 에어팟 프로가 되어야 됩니다. 이미 저희는 에어팟 프로 가지고도 지금 비교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음질적인 측면에서 얘네 둘이 동급이에요. 얘네 둘이 동급이 아니고요. 가격이 더블 이상 차이가 나는 얘네 둘이 동급입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애플 제품은 비싸도 그냥 사잖아요. 물론 저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음질적인 편의성, 착용감 이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에어팟 2세대의 단점을 완벽하게 이제 개선해서 나온 제품이 이 에어팟 프로인 거죠. 아유, 이렇게 내가 못 빼는 건가? 착용감도 완벽해졌어요, 이제. 그러니까 갤럭시 버즈 프로하고 이제 비교할 만한 제품이 된 거죠. 다만 가격이 더블이에요. 그건 단점이죠. 근데 이제 나는 무조건 내 귀에 애플 제품을 끼워야겠다. 외출할 때는 무조건 애플 제품이어야 돼. 애플 제품이 아니면 나는 용납을 할 수가 없어. 그리고 쪽팔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비용을 더 내고 품질까지 고려한다면 에어팟 프로를 사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에어팟 2세대는 제 기준 내에서는 살 이유가 없습니다. 네,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마무리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저는 오디오 평론만 지금 2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가장 다양한 제품을 테스트하고 있고 칼럼이라든지 청음회라든지 그러니까 여러 경험을 오랫동안 전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희는 수천만 원짜리 제품도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30만 원짜리 제품을 평가하면서 누구 눈치를 보거나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제품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인기에 있어서는 저는 책임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대중이 압도적인 인기를 몰아줬으면은 브랜드나 제품은 그만큼의 책무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만큼의 책임감과 책무라는 것은 그만큼의 가격 대비 품질을 보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런 품질이 이게 첫 번째 나온 제품이나 첫 번째 나온 제품이나 일련 번호가 첫 번째 제품이나 품질은 똑같은 거잖아요. 뽑기 운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라는 측면이 적용이 되지 않아요. 서비스라는 측면이. 그러니까 서비스 비용 없이 그냥 가격 그대로 품질은 다 똑같아요. 그러면 가격이 비싸면은 품질도 그만큼 다른 제품에 비해서 품질도 더 좋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타사 제품에 대해서 품질이 떨어지면 가격을 싸게 해주는 게 그게 책무예요, 책무. 브랜드와 유통사와 제작자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잘 알죠. 그래도 비싸도 애플 제품은 산달한 인기가 일방적으로 좋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죠. 스타벅스는 서비스도 좋고 인테리어도 좋고 내부도 쾌적하고
맛이라도 좋죠. 근데 얘는 품질이 갤럭시 다른 제품에 비해서 떨어져. 그러면 가격을 낮춰야 된다는 게 상식적인 저는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론가로서.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애플 제품은 가격하고 무관하게 그냥 인기가 그냥 무조건 간다라는 것은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제품이라는 게 무조건 성능만으로 구매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저는 잘 압니다. 명품 브랜드도 성능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듯이 브랜드 네임밸류가 먹어주기 때문에 비싼 돈 주고 산다는 것을 저도 모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좀 이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마치 브랜드 자체를 계급화하는 것은 스스로 비싼 가격을 고집할수록 더 거기에 계급화를 하고 신분화를 하는 것은 우리 현명한 소비자라면 그런 부분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은 좀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꼭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제품을 구매하고 사용하고 팬이 되고 따름에 따라서 따르는 데 있어서 가격을 더 비싸게 유지를 하고 고집을 하고 집착을 하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을 고집하고 집착하고 강요할수록 그 브랜드에 대한 신분화를 하고 계급화를 하고 그 제품을 사용을 했을 때 마치 신분이 상승을 하고 계급이 높아지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경계를 할 필요가 있다.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좀 더 같은 가격이면은 좀 더 성능이 더 좋은 제품, 편의성이 더 좋은 제품, 만듦새가 더 좋은 제품 이런 제품들을 좀 더 찾아서 사용하는 문화가 좀 움직임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게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제 물론 이제 제가 이제 특정 제품을 홍보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뭐 애플 제품 사용하시는 분들을 뭔가 좀 깎아내리기 위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좀 안타까운 점은 시장 점유율 66%는 좀 심해. 예? 좀 심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더라도 애플 제품 갖고 싶은 거는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다른 브랜드들이 가격 대비 성능을 높이고 품질 좋게 만들어서 가격을 더 싸게 판매를 하면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성능 위주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좀 늘어나서 서로 시장 점유율이 좀 박빙이 되거나 좀 비슷해지거나 그런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닥치고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갖고 좀 다르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에어팟 2세대는 좀 시장 점유율이 좀 떨어지고 좀 가격이 비싸더라도 에어팟 프로는 물건이 잘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좀 갤럭시 버즈 플러스하고 비교를 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좀 소비도 좀 하고 그렇게 좀 되면은 좀 좋지 않을까. 아무래도 프로 같은 경우는 워낙에 가격이 비싸니까 30만 원이 넘으니까요. 좀 합리적인 선에서 가격이 좀 저렴하더라도 성능이 좋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 같은 제품을 선택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언짢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평론가 활동을 하고 있고 오디오 기기 음향 오디오 기기 칼럼니스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생각하는 바를 이렇게 가감없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뭐 소니 제품이나 B&O 뱅앤올ufsen 제품이나 그리고 헤드폰 쪽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좀 더 합리적인 제품들 꾸준하게 리뷰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